안녕하세요.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 다니면서 학점은행제 하는 게 정말 쉬울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해도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직장을 다니는 학습자분들의 근무 시간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시간은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거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직장을 다니며 학점은행제를 해도 문제 없을지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점은행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학점은행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점은행제 수업은 한 학기에 15주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1주차, 2주차 이런 식으로 각 주차별 강의가 있으며 8주차와 15주차에는 시험 응시 기간이라 8주, 15주차에는 수업을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각 주차별로 수업이 있는데 학점은행제에서는 수업을 듣는 게 곧 출석이거든요. 한 주차당 보통 출석 인정 기간을 11일에서 12일 정도 줍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11월 1일에 개강을 했다. 그러면 1주차 강의는 11월 12일 아니면 13일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주차에 들어야 할 수업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정리하면 1주차에서 15주차까지 수업이 있는데 수업을 듣는 게 곧 출석이고 8주차와 15주차에는 시험이 없으며 이때는 수업을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각 주차별로 약 11일에서 12일 정도 출석 인정 기간을 주고 한 주차당 수업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야 한다 이런 건 없고 출석을 인정해주는 기간 안에 그 수업 시간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학점은행제 한 과목 기준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한 과목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니까 만약에 학습자님께서 한 학기에 6과목을 신청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한 과목 기준을 6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석 인정 기간이 11일에서 12일 정도 주니까 사실 하루에 하나만 들어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듣는 것,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할만하네? 라고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학습자분들이 수업만 듣고 학점을 받지는 않죠. 시험도 있고 과제도 있고 토론도 있고 쪽지 시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게 뭐냐? 과제입니다. 시험은 보통 주말을 포함해서 4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한 과목당 25문항에 1시간의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토론이나 쪽지 시험도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이것도 시험 보는 거나 주제에 맞게 글만 써주는 게 달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하는 거는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빨리 끝내는 분들은 정말 빨리 끝내는데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나 토론, 쪽지 시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건데 과제를 하는 것 딱 하나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온라인 학점은행제가 진행되는 방식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게 정말 쉬울까?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을 설명드려야겠죠.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듣는 것, 과제, 시험, 쪽지 시험, 토론 이런 것들은 내가 학점은행제를 시작했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입니다. 두 번째, 학습자님의 커리큘럼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아니면은 독학사 시험을 병행하는 게 있다. 이거는 선택 항목으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학습자님들의 일상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학점은행제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학점은행제를 시작했다. 일단은 여기에 필수 항목들은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한 과목 기준으로 하루에 1시간 30분 수업을 들으면 시간이 남는다. 과제는 시간이 좀 걸린다. 시험이나 토론 이런 건 크게 시간을 안 잡아먹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내가 학점은행제를 시작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하루에 1시간 30분 출석을 듣는 것, 과제, 시험 이런 것들은 학점은행제를 시작했다 그러면 꼭 넣어주시고요. 수업 듣는 것, 과제, 토론 이런 필수 항목들은 사실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하셔도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선택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수업 만들어서 학위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수업을 듣는 것과 함께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병행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격증, 독학사는 선택 항목으로 분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점은행제를 시작했다 하시면 학습자님 본인의 일상에 필수 항목은 무조건 넣어주셔야 하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추가로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좀 더 병행한다. 그러면 학습자님 일상에서 선택 항목에 있는 사항들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학습자님의 커리큘럼에 수업을 포함해서 매경 테스트 자격증과 독학사 1단계 4과목을 합격해야 한다는 게 들어가 있다면 학습자님의 일상에서 필수 항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매경 테스트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시간 독학사 1단계 4과목을 합격하는 데까지의 공부 시간을 같이 포함해 주셔야 하겠죠. 학습자분들마다 커리큘럼이 다 다르니까 학습자님 본인의 일상에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커리큘럼을 보고 필수 항목들과 선택사항들을 전부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딱 보셨을 때 생각보다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과정이 엄청 어려워도 난 이걸 감당할 자신이 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기간 안에는 무조건 해야 한다 하시면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겠지만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정을 좀 쉽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선택 항목에 들어가 있는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줄이시고 수업 듣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필수 항목에 있는 수업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정이 좀 더 쉬워지겠죠? 반대로 학점은행제 커리큘럼을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남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수업을 조금 더 줄이고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조금씩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한 번 이수한 학점이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원래 계획했던 것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정리하면 필수 항목이 늘어나면 학점은행제 과정의 난이도가 낮아지는 대신에 수업을 더 많이 들으셔야 되니까 기간은 조금 더 연장이 되겠죠. 반대로 선택 항목이 늘어나면 학점은행제의 학위 취득 기간은 단축되는 대신 그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해야 될 게 많아지게 됩니다. 학습자님 본인의 학습 커리큘럼을 보면서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이 각각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보고 학습자님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더라도 필수 항목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반대로 커리큘럼을 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좀 더 시간을 내도 되겠다 한다면은 그땐 선택 항목을 추가해서 공부 시간을 늘리고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학습 과정을 보면서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직접 판단해 보시고 괜찮다 하시면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조금씩 조율해 주시면 되겠죠. 쉽다, 어렵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내용이고 학습자분들의 근무 시간이 다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했다면 내가 최소한으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병행하는 과정마다 시간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린 겁니다. 설명드린 내용들 기반으로 정말 직장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를 해도 괜찮을까? 본인의 커리큘럼을 보면서 직접 판단해 보시고 이게 어려울 것 같다, 쉬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서 학습 과정을 조율하고 편하게 학점은행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학습 상담이 필요하다면 댓글과 설명란에 있는 오픈 카톡 링크를 이용하셔서 제게 이야기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